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와우! 네. 혼자 신났어. 여러분들, 한 사람의 역할, 네, 한 사람의 어떤 역할, 한 시민의 역할, 당신의 역할. 혹시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는 어떤 한 행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사람이 누구냐면 안용복이라는 분이에요. 숙종 때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어부, 어민 아마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안용복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이 물고기, 고기를 잡고 어로 활동을 하는 그 구역에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왜 내 구역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가 일본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했고, 또 직접 일본에 가서 여기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받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용복이 그 당시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일 거다라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냥 그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왜 우리 국익에 자꾸 들어오지? 뭔가 이게 좀 확인을 좀 받아놔야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 현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액션, 네, 이런 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안용복의 그 한 행위는 만약에 안용복이 없었더라면 와, 이게 어떻게 될 뻔했을까라는 우리 땅 독도의 어떤 그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그 인물이 안용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도 여러분들 또는 우리 모를 수 있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항상 역사의 어떤 거울을 좀 이렇게 앞에 내놓고 한번 좀 고민해보는, 자기를 그 역사의 거울 앞에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찰하는, 절제하고 성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이 양란, 특히 이제 임진왜란 기점으로 해서 바뀌게 되었던 조직과 그 이후의 어떤 외교 관계를 볼 텐데,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상당 부분 겹쳐져 있으니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임진왜란 기점으로 해서 조직이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 했습니다. 한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중앙 조직이 있죠. 비변사라는 조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자, 잘 아시겠지만 이 비변사는요, 임시 조직에서 상설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임시 조직에서 쭉 그리고 상설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그 계기를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비변사, 말 그대로 이제 변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계기고 뭔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조직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임시 조직을 만들었던 그 계기 알고 있습니다.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해 줬단 말이에요. 부산포, 제포, 연포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16세기 와가지고 많이 벌어진다. 이게 뭐였죠? 바로 삼포외란. 네, 이 삼포외란이 벌어지면서 네, 바로 이 비변사를 설치했더라. 이때는 임시조직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을묘외변이 벌어집니다. 을묘외변. 삼포외란은 여러분들 어느 왕 때였죠? 이거는 중종 때였습니다. 중종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을묘외변. 와, 이건 정말 뭐 엄청 컸습니다. 네, 을묘외변. 이거는 이제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자, 이 을묘외변이 벌어지면서 안 되겠다. 이거 좀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시조직을 아예 상설조직으로 바꾸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변사 점점점 권한이 세지고 있는 그 모습들인데 이게 더욱더 권한이 커지게 된 게 바로 이러고 있을 수 없다. 네, 바로
비변사의 어떤 기능이 바로 이 임진왜란을 거치면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어떤 그 조직은 더욱더 권력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그 이전에 원래 운영되고 있었던 의정부 6조 체제, 의정부 6조 이 조직은 그 기능이, 그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이런 어떤 그 비변사의 권력이 점점 올라가서 아주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계기, 그 계기는 바로 세도정치 때. 예, 세도정치 때 아주 그 권력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이게 문제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왕권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왕권이 약화되니까, 그죠? 왕권이 약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폐지. 네, 비변사 폐지. 언제? 예, 바로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때 결국 비변사가 결국은 폐지가 되는, 예,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요 흐름 일단 비변사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그게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먼저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중앙조직 비변사 봤고요. 자, 이제 군사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군입니다. 자, 조선 전기 중앙군, 동서남북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위 체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5위 체제다. 자, 이건 이제 이 5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무병, 이 5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무병 그리고 농병일치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달라진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게 바로 네, 5군형 체제로 바뀌게 되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훈련 도감부터 이제 5군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훈련 도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수어청, 그리고 어영청,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융청부터 갑시다. 수어청, 그 다음에 총융청, 그 다음에 어영청, 그 다음에 이제 금위영, 예,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쪼로로록 만들어지는데, 먼저 하나부터 이 훈련을 제일 먼저 스타트. 네, 이렇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이 훈련 도감입니다. 이 훈련 도감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그 우리가 피해를 받은 게 뭐예요? 조총. 우리도 이제 조총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포수예요. 포수. 총을 쏘는 빵빵빵 포수.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수. 활을 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수. 요건 이제 창이에요.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인데 특히 이 중에서 이 포수의 중요성이 커더라. 예, 훈련 동안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계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포수, 사수, 살수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우리는 삼수병이다라고 해요. 세 개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삼수병이다라고 합니다. 삼수병이다라고 하는데, 이 삼수병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있다면, 예, 그 세금은 어렵지 않아요. 삼수미. 네, 삼수미.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들은 모병입니다. 모병. 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중앙군 5위가 왜 의무병이었잖아요. 그죠? 조세공납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군대를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모병이에요. 이제 자원해가지고 저 군대 갈래요 해서 자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모병제. 이렇게. 그러니까 모병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직업군인. 네, 직업군인 시스템이더라 라고 하는 거. 즉 이 말은 뭐냐면 금료에 의한 금료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 항상 주둔하고 있는 상비군이다. 금료 상비군이다 라고 하는 요 포인트,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하, 이 임진왜란은 좀 이런 식으로. 네. 전쟁은 그런 것 같아요. 의무병에서 이렇게 또 직업군인으로 좀 바꾸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이제 수어청, 총융청, 어영청인데 이건 이제 어느 왕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이 훈련도감은 여러분 이거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선조 때, 선조 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수어청, 총융청, 어영청. 자, 요거는 뚜뚜뚜 어느 왕 때냐면 요거는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특히 이제 호란. 호란을 전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게 이제 완성된 시점은 언제냐면 이 금이영 때예요. 금이영. 요 금이영은 바로 숙종 때. 숙종 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군영 체제가 완비가 되는 시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앙군은 지금 이런 어떤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은 지방군입니다. 자, 지방군.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 했던 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방군은 영진군 체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영진군 시스템. 자, 요 영진군 시스템이 이제 쭉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뀐다? 바로 속오군 체제로 바뀌더라. 이 속오군은 무엇이다? 바로 양반에서 노비로 모두 모여 라고 해가지고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일종의 어떤 예비군 형태. 물론 뭐 양반들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지방군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비군 형태로 지금 포함을 시켰느냐? 수비 체제가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수비 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수비 시스템. 원래 조선은요, 주로 진관 시스템, 진관 체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일종의 축구가 있으면 지역 방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방어.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맡고 있는 지역은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거기 볼 들어오면 가서 막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게 뚫리면 그 다음이 또 막고. 이런 게 이제 진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방어 시스템. 자,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 그 직전에 이제 슬슬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재승방략 체제라는 거야. 재승방략. 자, 이 재승방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이 났어. 그러면 한 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중앙에서 장수가 파견돼. 그럼 중앙에 장수가 파견되면 그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의 어떤 명을 따라가지고 명을 받들어서 같이 우르르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승방략 체제야. 근데 이것 때문에 임진왜란이 완전히 깨졌잖아. 일단 중앙에서 장수가 내려올 때 기다리는 것도 너무 느려. 지금 막 일본 팔수 올라오고 있는데 게다가 한 곳이 뚫리면 후방이 없어. 후방이. 왜냐면 그 다 모여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신립장군. 그 충주 그쪽에서 탕금대에서 뚫리잖아요. 그걸 오면서 그냥 서울까지 바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재승방략 체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다시 지역 방어 시스템으로 바꾸죠. 여기 이제 진관 체제로 가게 된 배경인데 이 진관 체제를 하려면 여러분들 지역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지역마다 군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관 체제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렇게 소고군 시스템, 양반부터 노비까지 전부 다 구축이 되고 있어야 이런 진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방군, 바뀐 이 진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군, 소고군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되면서 지금 지방군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중앙군은 오군영, 그리고 지방군은 소고군, 그리고 비변사 권력의 강화.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정치 조직 그리고 군사 조직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